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편을 들으시고요. 블루포유님, 올해 읽은 소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들이 이어지는데 그 속에는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YG님이 추천한 김이선님의 역자 후기 또한 대단했습니다. 김이선님이 쓴 다른 글도 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마일리 76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한밤중에 문득 깨서 전화기로 웹서핑하다 생각나서 찾아보니 앤드류 포터는 전교수인 것 같아요. 학교 웹사이트에 프로페서라고 되어 있네요. JYP님 말씀대로 그래서 책이 더 안 나오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제가 무려 5개의 도서관에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데 5군데 다 전자책으로는 없고 지역 도서관에 종이책도 없어서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잡스러운 댓글만 올리네요. 책 오면 읽고 감상도 쓸게요. 네. 책이 없어서 검색하다가 프로페서니까. 우리가 그때 앤드류 포터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과작인가 책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정교수 되려고 지금 네, 맞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네요. 네. YG처럼 뭔가 프리랜서가 돼야 이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지는데. 그걸 확실히 맞아요. 막 돌아다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뉴요커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책걸상 크루님들도 나의 아저씨에서의 동훈 같은 어른의 존재를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누구였을까요? 헤더한테 로버트는 추운 겨울의 온기처럼 따뜻한 무엇이었고 콜리는 뜨거웠던 여름에 시원했던 무엇이기에 둘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각각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추운 날은 로버트를 원했지만 동시에 둘을 사랑하고 애정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의 동훈은 지안에게 남자였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아빠 혹은 삼촌 혹은 큰오빠,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어른 같거든요. 남녀의 사랑보다는요. 네, 그러고 나서 뉴요커님, 진공상태님, 세바공님께서 댓글로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를 소환하셔가지고 책걸상 청취자들의 드라마 취향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댓글에서 나누셨던 것 같은데 내 멋대로 해라 봤습니까, YG는? 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드라마 많이 챙겨봤던 때거든요. 혼비님도 봤어요? 그럼요. 명작이죠 정말. 네. 정말 띵작 아닙니까? 뉴요커님이랑 진공상태 세바공님께서 대화 나누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나의 아저씨 아직 정주행 못했거든요. 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멋대로 해라랑 나의 아저씨가? 네. 저도 아직 못 봐서. 나의 아저씨 안 봤군요. 네. 둘 다 본 JYP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느낌? 분위기가 비슷한지는 모르겠고요. 작품성? 요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는 그런 스토리? 네, 잭시님. 최근 몇 년 동안 받았던 택배 중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개봉했습니다. 손글씨가 써있는 아무튼 술은 책장에 고이 보관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이미 성덕이 되었는데 김혼비님과 책걸상 항상 응원합니다. 네, 세바공님께서도 까오 혼비님 사생팬 세바공 성덕 인증드려요. 친필 사인에 사랑 고백까지 해주시다니 소주잔도 너무 예쁘고요. 혹시 YG JYP 사인이 있을까? 수질위생이랑 종합병원 책도 조심스레 들춰봤다는 건 비밀. 지난달 한국 다녀오신 엄마 찬스로 수질위생을 드디어 구입했는데 한 권 더 생겼으니 동생에게 선물해야겠네요. 잘 읽고 제 오피스 책장에 예쁘게 모셔놓을게요. 감사합니다. 혼비님 최고. 사생팬 세바공 드림. 이 두 분은 혼비님이 뭔가 이렇게 글 써가지고 보낸 선물을 지금 받으신 거죠? 네, 제가 그때 삼행시 때 잭시님, 세바공님, 옐로우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세 분한테 보냈는데 지금 두 분은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한 분은 그냥 입 닫고 마음으로 받으면 됐죠. 굳이 안 남기셔도 됩니다. 아니, 혹시 못 받으셨으면 남겨주세요. 네. 자, 세바공님
이건 딴 책에 관한 댓글이네요. 네, 축구는 태극마크가 달려야만 보던 1인이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 이야기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담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특히 나를 왜 사랑해? 라는 애인의 질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라는 대답 외에는 다 사족이겠지만 기어이 사족을 달려는 노력을 통해 그것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배워갈 수 있으니까 라는 문장을 읽을 때는 박태하 작가님의 아내 김혼비님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는 부러움, 질투 뭐 이런 감정이 크크크 그리고 PS하고 T와 아내의 간극 크크 이런 말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댓글로 진공상태님께서 두 분 로또 맞으신 두 분 좋아 보이고 너무 이쁘고 살짝 부러워도 해봅니다. 인생 로또 당첨. 맞습니까 실제로? 네. 머뭇거리는데? 머뭇거리는데? 그러니까 이 세바공님이 쓴 이 인용 부분 있잖아요. 이 인용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한테 되게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로 쓰면 좋겠는 타입인데 항상 박태하는 너무나 노력해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자, 댓글 소개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300회 그 특집을 지나갔고, 하고 나서 네. 뭔가 색다른 시도? 새로운 거 하는데요. JYP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격 스포일러 방송. 심지어 나보고 책도 내보라 그랬어요. 네? YG의 스포일러라는 책을 내보라고. 그래서 YG가 읽은 책을 다 스포일링 하는 거지. 네. 와, 정말 안 팔리겠는데요? 왜 안 팔려? 팔릴 수 있겠다. JYP는 의외로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놓고. 그쵸? 기억이 안 나잖아. 내가 읽은 책도. 그리고 또 네. 많은 분들이 네. 책을 읽지 않았는데도 네. 그 결말은 안 읽은 책에 궁금해. 대해서 결말이 네. 궁금하기도 하고 좀 뭔가 척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디서든 그 반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네. 정보는 보통 없거든요. 네. 그 괜찮네요.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예를 네. 들어서 규칙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판이 나오고 나서 뭐 최소한 2년은 지난 거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놓고 괜찮다. 음. 지금 생각하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 반전 이거 트릭 이거를 다 그냥 까는 거야. 근데 그건 JYP님이 쓰셔도 되잖아요. JYP는 이미 읽은 것들도 다 까먹었어.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네. YG는 기억을 다 하더라고 그거를. 네. 그런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죠. 네. 제가. 오늘 왜 지금 스포일러 방송을 하느냐? 일단 이 책이 결말이 좀 거시기 했어요. 아니 거시기 한 게 아니라 진짜 올해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결말이 제일 참신한 결말이었다니까요. 저도요. 자, 그걸 참신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네. 이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목도 얘기 안 했어 지금. 그렇구나. 그래, 저자 오늘 다룰 책은 네. 사라 핑보로. 핑보로의 비하인드 허 아이즈라는 맞습니다. 책입니다. 네, 네. 소판 1세가 2017년 8월 21일 날 나와서 2년 넘었잖아. 2년 넘은 책이고요. 그 사연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 책걸상 애청자분께서 비하인드 허 아이즈를 읽고 있다라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네네. 그래서 YG가 이런 책도 있나 하고 좀 훑어봤습니다. 근데 첫 설정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꾸역꾸역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사실 중간으로 넘어가니까 좀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혼자서 생각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네. 그러니까 진짜 첫 설정에 낚여가지고 일단 네. 읽기 시작한 건데 중간부터는 막 너무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네. 반전이 나오는데 네. 반전이 너무나 기발하고 참신하고 진짜 근본 없는 반전인 거지. 어디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이제 그 비하인드 허 아이즈를 가지고 혼비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혼비님께서 근데 비하인드 허 아이즈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아니 잠깐만 그때 혼비님은 읽은 상황이 아니 안 읽었고. 안 읽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비하인드 허 아이즈를 읽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류의 이제 도메스틱 스릴러는 이제 한 몇 년 읽어보니 이제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를 이길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걸 알아서 또 읽고 싶지 않았는데 YG님이 저를 낚으신 거죠. 이거 설정이 어떤 줄 아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올해 읽은 결말 중에 최고고 이 결말을 만약에 혼비님이 맞추신다면 나는 정말 혼비님 인정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였었냐면 우리 셋이 방송하고 네. 그 JYP가 장염인지 아니면 무슨 일정이 있어서인지 식사를 같이 못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둘이서 맥주랑 피자 먹으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YG님이 정말 책 잘 낚으시잖아요. 제가 그냥 YG님한테만 듣고 3권을 샀어요. 같은 책을? 아니 아, 너무 다 재밌어 보여서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 화이트를 읽었는데 책 구매 유발자 같은 완전. 거라고. 읽었는데 두 분은 아시죠? 제가 절대 저희 3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주말에는 용건 없이 절대 메시지를 안 올리는데 제가 이걸 토요일 오전에 다 읽고 멘붕 너무 멘붕해가지고 못 참고 심지어 토요일 단톡방에 헐 하면서 제가 막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또 JRP님이 낚이신 거죠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이 비하인드 화 아이즈를 읽고서 메모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YG와 JYP 책걸상 애청자의 추천으로 읽었다. 기묘한 도착적 사랑 이야기. 처음에는 전개가 느리고 스토리가 산으로 가서 지루했는데 마지막에 충격적 반전은 참신했다. 하여튼 그래서 먼저 읽은 저 두 사람이 자꾸 막 책은 사실 별로다. 응? 후졌다. 읽지 마라. 안 읽어도 된다. 읽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말은 진짜 골 때린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읽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저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길래 저렇게까지 충격적이라고 떠드나. YG가 HB를 낳고 HB가 JYP를 낳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거 내가 읽어봐야 되냐. 응? 네. 그랬더니 읽으래. 읽고 방송하재 심지어. 그래서 아이까 뭐 읽지 뭐 이러고는 이제 읽었습니다. 네.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설정 뭐 기가 막혀요. 오프닝 좋았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이고. 아니 그 오프닝 설정 이야기하죠 우리. 어른 이야기 막. 오프닝은 막 끈적끈적하게 좋아요. 막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 같은 딱 시작을 하는데 야 결말은 정말 오늘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예. 스포일링 방송. 네, 그래서 이 책만큼은 JYP처럼 괜히 아까운 시간, 세상에 읽을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책이 굳이 이걸 읽느라고 여러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네. 설정부터 줄거리 반전까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방송만 듣고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사실 책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이 데이비드가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루이즈와 아델이 2명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루이즈의 시점에서 설정이 시작이 돼요. 루이즈는 이혼녀예요. 싱글맘.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좀 취해 있는데 굉장히 멋진 남성이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남성도 자기한테 관심을 좀 보인단 말이지. 그러다가 둘이 키스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고 잠만 안 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자기 병원에 자기 상사로 새롭게 부임한 정신과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즈가 일하는 직장이 병원입니다. 네. 네. 정신과 병원, 의원, 네. 뭐 하여튼 의료기관인데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고 비서 정도 되는 행정 네. 업무를 하는 그런 직원인데 며칠 전에 밤에 바에서 어떤 잘생긴 남자랑 뽀뽀 좀 했는데 그 남자가 며칠 있다가 자기 직장 네. 상사로 네. 의사로 네. 딱 나타난 거죠. 네. 그게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루이즈는 그날 바에서 일탈이긴 하지만 약간 그 남자와 자기 사이에 상당한 감정적 교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델은 누구냐? 그럼 데이비드라는 정신과 의사의 아내. 이름도 벌써 아델. 네. 굉장히 막 근사하고 우아하고 예쁠 것 같은.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한번 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그러니까 키도 크고 뭐 피부도 뽀얗고 이목구비도 굉장히 뚜렷하고 마치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배우를 뺨치는 미모의 소유자. 근데 심지어는 고상하고 뭐 정신과 의사의 아내니까 내가 많고. 많은 의사의 아내들을 아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우아하고 예쁘지 않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이렇게 뭐 영화나 소설책에서 보면 의사 그쵸. 와이프들은 다 막 너무 되게 근사한 그쵸. 것 같아요. 네. 예, 소설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루이즈는 약간 살집이 있다라고 본인을 생각하고 실제로도 좀 이제 나이살이 오른 스타일인데 그 루이즈가 그 사진 속의 아들을 보고서 아니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자신의 상사는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서 왜 자기 같은 여자에게 관심을 표했나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춘 이제 여성이 바로 아델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아델과 루이즈의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소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 모멘텀이라고 할 게 그 두 여자가 우연히 네. 만난다는 거. 네. 맞아요. 예. 아델이 그 아이가 학교 루이즈 아이를 음. 학교로 데려다 주는데 그 과정에서 아델이 지나가다가 아델이 지나가다가 네. 우연히 만나게 되고 네. 심지어는 커피숍에서 네. 뭐 브런치 같은 걸 같이 맞아요. 먹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루이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콩닥콩닥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루이즈는 아델을 알거든요. 그쵸. 그 사진으로 인사로 둘이 왔을 때도 사진으로도 받고 사진도 받고 맞아요. 한번 멀리서 와서 방문했을 때. 방문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쳤는데 자기 애 학교 앞에서 마주쳤는데 이 우아한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봐. 이 아줌마가 나 직장 상사의 와이프이자 내가 그 밤에 그날 그 키스한 그 남자의 와이프인데 이분이 갑자기 차 한잔 하자고 네. 이거는 거시기 한데라고 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네. 서로 예, 뭐 가까워지는. 네. 자, 여기까지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이즈가 약간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순진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도 네. 그리고 내가 그 상사랑 바람 날 뻔했던 여자라는 걸 이 여자가 알면 어떡하지 하는 네. 죄책감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아델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그치, 거예요. 너무 궁금한 그리고 거죠. 아델은 네. 막 되게 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친구도 아무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차라도 마셔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근데 제가 하나만, 왜냐면 JYP님은 이 책을 굉장히 분노하셨지만 한 3-4시간의 공을 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결말을 보는 그 쾌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쾌감을 겪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여기서 방송 그만 듣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고로 나는 반대일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는 너무 짜릿했어요. 4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걸 겪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니, 1편은 이제 여기서 1편은 다 들어도 돼. 우리가 2편에서 본격적으로 그쵸. 스포일러를 방출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이제 아델이랑 루이스랑 점점 친해져요. 네, 아델이 루이즈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자기는 조금만 더 관리하면은 되게 예쁜 몸매, 되게 예쁜 얼굴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원석 같은 상태를 뭐 이렇게 더 관리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가 헬스클럽 네. 뭐 평생 회원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돈 내줄 테니까 같이 다니자. 네. 나도 혼자 다니기 심심한데. 그래서 진짜 굉장히 비싼데. 비싼 루이스 네. 입장에서는 좀 감히 회원권을 끊기가 좀 엄두가 안 나는 곳을 우리로 따지면 이제 호텔 피트니스 같은 네, 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개인 뭐 PT 같은 막 것도 한 번에 받고. 10만 원짜리 뭐 이런 거네. 그리고 그 데이비드하고 루이즈의 관계도 이제 좀 더 깊어지죠. 네. 맞습니다. 루이즈가 데이비드를 계속 어장관리를 해요. 어장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그 바에서 우리 키스를 할 때 뭔가 자신에게 마음을 줬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나가지고 업무를 보는 데서도 자기에게 뭔가 또 친근하게 대하고 자신의 매력
막 발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루이즈도 이 남자가 혹시 나를 좋아하나 하면서 또 더 사근사근하게 대하고 그러다가 점점 또 그 둘의 사이도 깊어지죠. 네. 저 벌써 까먹었는데 저 데이비드가 한번 루이스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날 찾아와요. 갑자기. 네. 맞아요. 찾아와요. 데이빗이 진짜 좋아한다. 난 네.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아델은 이 루이즈가 자기 남편 병원 직원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그냥 평범한 직장 직원 동료라고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여인 둘은 계속해서 친해지고 만나고 이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또 따로 깊어지고. 불륜 관계로 이렇게 점점 발전을 그쵸. 하고 그리고 또 데이빗이랑 아델이랑 둘이 있는 장면이 나오면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는 듯한 뭔가가 그 둘의 관계는 정말 애매하게 그려지죠. 네. 네. 얘네가 무슨 변태인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사이콘가 이런 느낌을 그쵸, 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이지의 시선과 아델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진짜 좀 이상한 그 남자인 것처럼 암시가 돼요. 왜냐하면 아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처증 같은 네. 것이 있는 맞아요. 그리고 자기를 통하지 않은 모든 인간관계를 다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그리고 뭐 집 열쇠 같은 거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허락 없이는 밖을 외출도 안 되고 그리고 동선을 옮길 때마다 연락해야 되고 네. 그 자주 전화하죠. 정해진 시간 되면. 정해진 시간 되면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한 2번 막 딱 시간 되면 전화해서 뭐 해? 그래서 그런 어디야?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제 지극히 평범한 여성의 루이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부 관계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하는 데이비드와 아델에게 저렇게 의처증 같은 혹은 막 엄청나게 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비드 중에서 누가 진짜 모습일지 막 혼란스러워하기도 네. 하고. 게다가 또 아델도 보면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캐릭터가 아니어서 또 되게 혼란스럽고 약간 드라마 퀸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인물들이 막 나와서 이제 루이즈의 인생이 점점 꼬여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여기까지가 한 기본 설정. 네. 뭐 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한 1부 정도까지 우리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루이즈의 인생이 꼬여간다라는 게 진짜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루이즈에게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네.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인생 종친다. 이 비하인드 아이즈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삶의 정말 교훈. 중요한 교훈. 비단 루이즈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 읽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이건 뭐지? 왜 가만히 있어봐. 이 등장인물 아델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설명 없는 네. 작가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네. 독자는 읽으면서 약간 튀는 가만히 있어봐.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 뭐 이런 네. 느낌이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델은 루이즈랑 친하게 지내는데 네. 사실은 이게 스포일러 방송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버리자면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버리자면 잠깐만 이거 보실 분들은 여기서 꺼주세요. 네. 아니 그 조금만 얘기하면 조금만 돼. 이야기하는 네. 거 조금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델이 갈수록 처음에는 데이비드가 좀 이상한 남자인가 하다가 점점 아델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독자들도 루이즈만 의심하지 않아요. 그치. 루이즈만 의심하지 않는데 독자들은 뭔가 아델이 독백을 하는데 약간 자기가 그렇게 사근사근 거려도 루이즈에게 나쁜 년이라고 하고 그쵸. 남편을 꼬시기나 하는 나쁜 년. 그리고 지금 설정상으로는 아델이 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를 아는 거죠. 몰라야 되는데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있고. 이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일부러 루이즈에게 접근을 한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약간 읽다 보면 작가가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구성이 되게 치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JYP님이 말했던 그런 이걸 어떻게 알지 같은 지점들이 그냥 작가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쓴 건 줄 알고.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그러니까 표지나 제목이나 뭐 이런 뒤에 이제 뒷표지에 적혀 있는 말들 이런 거 보면 어디선가 뭔가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큰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 딱 봐도 루이즈는 조만간 뭔가 피해자가 될 것 같은
그리고 아델하고 데이비드는 얘네 둘 다 이상해. 누가 사이콘 거지? 그치. 둘 다 사이콘가? 그치. 하여튼 그런 의심을 막 가지면서 꾸역꾸역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이즈가 좀 뭐 이렇게 알량한 탐정놀이를 하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루이즈 입장에서도 마치 독자처럼, 그러니까 독자는 루이즈의 감정이입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둘의 사이가 너무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루이즈가 막 능력도 안 되는데 네. 막 둘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실제로 둘 사이에 과거가 있기는 있어요. 네. 어떤 과거가 있냐면 원래 아델은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란 말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인데 그 아델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의 가족이 화재로 죽어요. 네. 그런데 화재로 죽을 당시에 교류가 있었던 마을의 가난한 청년이었던 데이비드가 극적으로 아델을 구해요. 네. 그래서 아델은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아델이 마땅한 친척이 없기 때문에 그 아델을 구한 데이비드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 등등의 이유로 그 재산의 일부를 오랫동안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 돈으로 정신과 의사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아델은 진짜 전형적인 피해자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가 되게 그쵸. 그 아델을 이렇게 네. 뭐라고 하죠? 조종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데이비드가 아델의 집안의 돈으로 공부해서 의사도 되고 예쁜 마누라도 얻었고 그 와중에 바람도 피우고 부모는 불나서 죽었대는데 설마 불을 얘가 지른 거야? 뭐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익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일단 1부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2부에서 스포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 사이에 꼭 사서 읽으시면 다음 방송 되게 재밌을 테니까 많이 읽어주세요. 자, 약속드립니다. 꼭 읽으실 분들은 다음 회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낚인다니까요. 아, 그래.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읽지 마 이러는데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